안녕하세요. 오늘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돌연사가 오기 전에 몸이 보내는 신호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2022년 보건복지부와 한국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약 3만 명이 돌연사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82명이 돌연사하는 셈이며 주요 원인은 심장마비, 부정맥, 뇌졸중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40대에서 50대 중년층에서 돌연사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운동 중 혹은 수면 중 돌연사 발생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돌연사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돌연사는 평소에는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심장병의 증상이 발생한 지 1시간 이내로 갑자기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는 대부분 부정맥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돌연사는 주로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심근경색, 부정맥, 대동맥 박리 등의 심장 질환이 주요 원인이며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그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 과도한 음주, 흡연 등의 생활 습관 요인도 돌연사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미국에서는 90초 1명씩 돌연사가 발생하고 명당 2명 정도가 돌연사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돌연사는 미국의 10분의 정도로 추정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돌연사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돌연사의 원인 중 90% 부정맥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부정맥이란 규칙적이야 할 심장 박동의 리듬이 깨어져 불규칙하게 뛰는 현상을 뜻하는데 안정적일 때의 심장 박동수는 분당 60회에서 100회 정도이지만 분당 60회 아래로 느려지거나 분당 100회 이상으로 빨라지면 부정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 심장의 펌프 이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돌연사한 심장병을 가진 사람한테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맥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대표적인 부정맥 증상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바로 가슴의 갑작스러운 두근거림입니다. 갑자기 빠른 속도로 뛰거나 강한 박동이 느껴지는 등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곧 현기증이나 호흡곤란, 심장마비 등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부정맥이 의심이 든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원인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정확한 진단을 받기 전까지 겁을 먹을 필요는 없으나 증상이 의심된다면 꼭 병원에 찾아서 진찰을 받아보세요. 돌연사의 가장 큰 적은 바로 흡연입니다. 특히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심장 마비로 사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돌연사의 위험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금연과 동시에 고혈압, 비만, 당뇨 등의 대사증후군 등도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며 걷기, 뛰기, 에어로빅 등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도 돌연사의 예방이 가능합니다. 수면 부족, 만성 피로,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며 일상 속의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부터라도 신체적 이상 징후를 꼼꼼히 파악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어제와 오늘이 다른 신체적 이상, 징후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은 각종 질환이나 질병 등을 예방하는 시작점이자 치료 접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가장 편리하고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을 위해 참고하면 좋은 신체적 이상 징후 10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눈에 검은 자위가 뿌옇게 흐려져 있거나 시야가 혼탁해 보이는 등의 증상은 백내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백내장은 시력 감소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빛은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굴절되어 망막해 상을 맺게 됩니다. 백내장이란 이러한 수정체가 흐리고 탁해져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시야가 뿌옇게 변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보다 추위를 심하게 타거나 지속적으로 피곤한 느낌이 든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식욕이 없음에도 체중이 증가하거나 변비, 목이 쉬거나 허스키한 목소리 등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신체에서 필요로 하는 갑상선 호르몬의 저하로 인해 대사가 저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소변에 피가 비치는 현상이 잦을 경우에는 콩팥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유독 소변을 자주 보는 느낌이 있다면 가능성이 높은데 콩팥의 여과 기능이 손상될 경우 소변 욕구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콩팥이 손상을 입으면 적혈구가 소변과 함께 새어나옵니다. 이러한 증상이 동반될 경우 즉시 병원에 찾아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초기 간경변증의 경우 증상이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반면 진행된 간경변의 경우 복부 팽만감이 심해지고 하지 부종이 심할 경우에는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간경변증은 장기간 지속적인 간세포 손상으로 간이 점차 굳어져 다양한 크기의 재생결절이 생기는 상태를 말하며 단백질합성, 해독작용 등의 간 기능장애를 유발합니다. 다섯 번째, 눈꺼풀 안쪽이 가렵고 아픈 것은 알레르기 결막, 염에서 볼 수 있는 뚜렷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특히 봄철에 나타나는 결막염의 경우에는 가려움증이 매우 심하게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눈의 통증인 안통을 호소할 수 있고 눈의 분비물 눈곱과 함께 눈충혈 증상이 동반될 경우 결막 염일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병원에 재빨리 내원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협심증이란 관상, 동맥의 폐쇄 또는 협착으로 인해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흉부 통증을 의미합니다. 마치 가슴이 조이는 듯한 뻐근한 통증과 함께 숨을 쉴 때 불편한 증상이 동반된다면 협심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흉부 통증은 위험성을 안고 있는 질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증상이 발견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의사에게 진찰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심장 박동을 느끼고 가슴, 두근거림을 호소하는 것은 부정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 뛰기 위해서는 전기가 발생해야 합니다. 심장 내에는 자발적으로 전기를 생성시키고 심장 전체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전기 전달 체계가 존재합니다. 이런 체계가 기능 부전 등에 의해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초래하는 데 이를 부정맥이 합니다. 부정맥 증상의 경우 맥박수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면서 심장 박동을 느끼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외에도 어지러움증, 흉통, 호흡 곤란 등이 동반될 경우 부정맥의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감기와 혼동할 수 있는 계속 흐르는 콧물, 코막힘. 이것은 알레르기성 비염일 확률이 큽니다. 봄이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인 알레르기성 비염은 감기의 증상과 혼동될 수 있어 정확한 신체적 증세를 파악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은 물 같은 콧물이 계속 흐르며 연속으로 재채기를 하거나 코막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밖에도 심할 경우 눈물,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나므로 실내 온도와 습도 조절에 신경 써 호흡기가 건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 미열을 시작으로 온몸에 수포가 일주일가량 발생하면 이것은 수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미열을 시직으로 가려움을 동반한 피부 발진과 수포가 단계적으로 발생한다면 수두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두의 잠복 기간은 2주에서 3주로 감염 후 13일부터 17일 후에 증상이 나타나며 수두는 감염자의 타액이나 직접 접촉 또는 공기를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수두의 경우 성인에 비해 위험한 편에 속하므로 자녀에게 수두 발병이 의심된다면 곧장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열 번째, 목이 부으면서 온몸에서 열이 발생, 편도선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목이 붓고 아프면 보통 목감기에 걸린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목의 통증과 함께 온몸에서 열이 발생한다면 편도선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편도선염이란 편도선에 생기는 염증을 말합니다. 주로 환절기나 과로나 감기 등으로 인해 몸의 저항력이 약해졌을 때 자주 나타나며 고열, 관절통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연사 환자의 상당수는 발생 수율 또는 수주 전에 이상한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가슴 가운데 부분에 갑작스런 압박감이나 통증이 있거나 머리가 빈 느낌, 실신, 호흡 곤란 등을 동반하며 심장이 매우 빨리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느껴진다면 필요에 따라 심전도, 심초, 음파도 등의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으니 전문의의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돌연사를 예방하는 방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규칙적인 건강검진 받기.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의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조기에 이상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 관리 및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 극심한 스트레스는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명상, 가벼운 산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는 것이 돌연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실천. 심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 3회에서 5회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나트륨과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연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미리 대비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면 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심장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야말로 최고의 보험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돌연사 예방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중년, 특히 50대 이후에 주의해야 할 건강신호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특히 50세를 전후해서 호르몬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각종 질병에 취약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증상들이 이 시기에는 내 몸에 이상을 알리는 경고 신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중년 이후에 무심코 지나치면 안 되는 증상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각 신호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해야 할 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다리 경련. 자다가 다리가 쥐나는 증상은 흔히 발생하는 일이지만 이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리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과도한 운동이나 미네랄 부족, 특히 마그네슘 등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경련이 잦아진다면 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혈액이 다리에서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오지 못하면 하지 정맥류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다리가 붓거나 무겁게 느껴지는 증상도 동반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다리의 혈액 순환을 돕기 위해 따뜻한 물에 족욕을 하거나 자는 동안 다리를 베개 위에 올려놓고 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 피부 가려움증. 특별한 피부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피부가 가렵다면은 내부적인 건강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기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질환이 나타나는 시기로 혈액 내 당 성분이 높아지면 염증 맥의 물질인 히스타민이 자극받아 피부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갈증이 자주 느껴지거나 소변이 잦아지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당뇨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지혈증은 간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간의 해독 작용이 떨어지면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부 연고를 바르는 것보다는 간 기능 검사와 고지혈증 검사를 통해 내부 건강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어지럼증. 중년 이후에 찾아오는 어지럼증은 단순한 빈혈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귀나 뇌의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귀에 탄산 칼슘 이석이 떨어져 나오는 이석증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석증의 증상은 어지럼증이 느껴지며 고개를 돌리거나 누울 때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나타나는 어지럼증이 지속된다면 뇌졸중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주변 사람에게도 어지럼증이 지속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권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추위를 잘 느끼는 증상. 원래는 추위를 잘 타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더 추위를 느끼게 된다면 이는 갱년기 증상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갱년기가 진행되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추위를 잘 느끼는 증상은 방치할 경우 관절 및 척추 디스크, 질환, 당뇨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하품과 피로감. 하품이 잦고 항상 피곤한 느낌이 든다면 이는 수면무호흡증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잠자는 동안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상태로 이로 인해 뇌의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의 노화를 가속화하고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의심되는 경우 수면 중 호흡이 정지하는 횟수를 체크하고 일상 생활에서 체중 조절 및 음주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때는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호흡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소개한 5가지 증상은 중년 이후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여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자신의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염증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알고 관리한다면 건강한 삶으로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5분의 투자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건강한 날들을 위해 꼭 필요할 수 있으니 집중해보세요.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은 사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입니다. 세균, 바이러스 또는 외부의 유해, 물질이 침투했을 때 염증은 이를 제거하고 치유 과정을 시작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반응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은 급성염증과 달리 몸이 외부 자극을 받은 후에도 염증 반응이 멈추지 않고 장기화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급성염증이 피부 상처가 물거나 감기가 나으면서 끝나는 단기적 반응이라면 만성염증은 마치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몸속에서 은밀하게 지속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은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며 결과적으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성염증은 우리가 눈에 띄는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기 전에 이미 몸 깊은 곳에서 서서히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다양한 질병의 공통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단지 특정 부위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전반에 걸친 이상 신호로 나타납니다. 1. 암. 염증이 지속되면 세포가 손상되고 돌연 변이가 일어나 암세포가 생성돼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대장암, 간암, 췌장암 등은 만성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 심혈관 질환. 염증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 성분이 쌓이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결국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당뇨병. 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혈당을 조절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제2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높이고 혈당 조절 실패로 인해 신장과 신경 손상 같은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4. 퇴행성 뇌질환. 염증이 뇌로 퍼지면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염증은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기억력 저하 및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현대 사회의 생활 방식이 만성염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첫째, 잘못된 식습관. 가공식품, 당분 과다 섭취, 트랜스 지방 등은 염증을 촉진합니다. 둘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 저하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셋째, 운동 부족과 환경 오염. 신체 활동이 부족하거나 대기 오염 물질에 자주 노출되면 염증이 쉽게 발생합니다. 염증 수치가 높아진 사람들은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잦은 질병에 시달리며 회복 속도가 느립니다. 단순한 감기조차도 잘 낫지 않고 작은 상처도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체중 증가나 부종, 수면 장애와 같은 증상이 동반되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나빠지며 만성 염증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점을 실감하게 만듭니다. 염증은 우리 몸이 부상이나 감염에 대응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염증이 과도하게 쌓이면 신체 여러 부위에 손상을 주고 암이나 심장,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이 몸속 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품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단 음식의 영향. 탄산음료, 초콜릿, 아이스크림 같은 설탕 함량이 높은 음식은 체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설탕은 체내에서 빠르게 소화되고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에 따라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 분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은 줄어들고 유해균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공감미료의 위험. 설탕 대신 사용되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감미료.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인공 감미료 섭취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